자, 오늘은 구장 모스펫 입문 기들 커런트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게이트 인듀스드 드레인 리퀴지 커런트,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 이 개념이 쉽고 또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빠릅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들 커런트 방지 기술이 산업체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잘 쓰여지는 기술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뭐 인터넷 같은 것을 참조하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고 개략적인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스펫 소자를 만든 다음에 주로 측정하는 게 이 트랜스퍼 커브입니다. VGS와 로그 IDS, 이거를 측정하는데요.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을 하죠. 그 다음에 VDS 전압을 보통 두 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하나는 아주 작을 때 0.01V 또는 뭐 0.05V, 그 다음에 VDS 뭐 3V. 여기서 지금 5V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확실한 예를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측정해서 곡선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온커런트도 올라가고. 근데 이렇게 VDS가 아주 작은 전압일 때는 요쪽 이 게이트가 마이너스 전압 영역 이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판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VDS 전압이 강해지면, 즉 요 드레인 부근에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지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게이트 인듀스드 드레인 리퀴지 커런트, 뭔가 이쪽에서 이 리퀴지 커런트 전류가 샌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보통 N 플러스층을 만들기 위해서 이온 주입법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공정 시간에 배운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게이트 메탈과 실리콘 옥사이드, 그 다음에 실리콘,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임플란테이션을 하면 이 금속 게이트가 마스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쪽에 N 플러스층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서멀 어닐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때려 박는다 그러죠. 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때려 박기 때문에 실리콘 격자들이 제자리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주어 가지고 이 원자들이 다시 제자리에 올 수 있도록, 즉 손상된 데미지를 다시 회복 리커버리 시키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하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옴과 동시에 약간의 확산 현상이 일어나서 M 플러스 층이 살짝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밑으로도 이렇게 좀 넓어지겠죠. 그것을 그린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게이트하고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것을 게이트 드레인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저게 오버랩이 되면 발생하느냐? 자, 우리 여기에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고 이쪽에는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죠. 그러면 마치 어떤 형태냐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에 게이트 층이 있죠. 밑에 실리콘 옥사이드 N 플러스. 그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압, N 플러스에 플러스 전압. 그러면 이게 마치 PN 접합, 뭐 PN 접합이라기 보긴 뭐하고 모스 커피 시터에서 이게 역방향에 해당합니다. 그죠?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압, 우리 N 플러스에 플러스 전압이니까 이거는 역방향 바이어스에 해당하니까 밴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크게 휘죠. 이게 순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휩니다. 그래서 이거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가로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게이트,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고 이쪽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니까 밴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쪽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밴드가 이렇게 크게 휩니다. 활처럼 크게 휘죠. 이거는 앞에서도 많이 했었죠. 우리 6장에서도 터널링 메커니즘 할 때 얘기했고,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크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커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에너지 배리어가 얇아지죠.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요 전자들이 요 얇아진 에너지 배리어를 뚫고 그냥 터널링해서 컨덕션 밴드로 와버립니다. 그냥 밸런스 밴드에서 바로 그냥 컨덕션 밴드로. 그래서 이거를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자,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들은 전류에 기여를 하죠. 이것들이 바로 전류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면 드레인 쪽으로 이 전자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 커런트라는 것은 바로 이 드레인 단에 강한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뭐 이러한 M 플러스 층, 그리고 이러한 역방향 바이어스,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이렇게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는 기술이 있는데요. 자, 우리 이것이 보통의 모스펫 요 채널 부분이 되겠죠. M 플러스 층이 있고, 그래서 RS, 요거 저항은 RT, 그 다음에 채널에 저항이 있겠죠. RCH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에 강한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터널링 전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이쪽에 일렉트릭 필드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N-층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저항을 하나 더 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저항에 저항을 하나씩 여기다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RS, RD 있고 채널 저항이 있고 이 사이에 저항이 큰 물질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에 일렉트릭 필드를 역화시켜서 밴드를 그렇게 크게 휘게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N-이 영역을 우리는 LDD라고 부릅니다. Lightly Doped Drain. 그래서 이 LDD를 만드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실용화 이미 돼 있고 산업계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LDD라는 이 개념, 이걸 넣는 이유는 이쪽 부분에 일렉트릭 필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항을 하나 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N-를 만드는 공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 게이트,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이렇게 있죠. 자, 이 상태에서 N- 도핑을 하면 여기 N-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실리콘 옥사이드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실리콘 옥사이드. 그러면 요 모서리 쪽, 요쪽이 항상 두께가 약간 바뀌죠. 그리고 여기 스텝 커버리지에 따라서 요쪽이 애치하는데 이쪽에서 약간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엣치팩 공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엣치팩이라는 것은 이제 뭐 공정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게 전면 엣치라는 겁니다. 이 전체를 그대로 그냥 드라이 엣치에다가 노출시켜서 엣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엣치를 할 때 등방성으로 하지 않고 이방성으로 엣치를 합니다. 즉 수직 방향이 더 빨리 깎여 나가도록, 수평 방향보다는 수직 방향이 더 빨리 깎이도록 하면 요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엣치가 완벽하게 안 되고 이렇게 남습니다. 여기가 실리콘 옥사이드가 이렇게 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M- 도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M-에 또 M-가 들어가니까 M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쪽은 그대로 M-가 되겠죠. 여기는 그대로 M-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블로킹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게 이렇게 블로킹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M 플러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M- 층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LDD 공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정이 복잡해지죠. 뭐 그래도 그러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검증된 기술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실제 32나노메타 N 모스펫의 요 아까 모서리에 남는 부분을 스페이서라 그랬죠. 그 스페이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뭐 LDD 영역하고 M+ 영역을 명확히 구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뭐 도핑을 농도를 달리했다고 해서 그게 명확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3중 게이트를 썼습니다. TIN 게이트에 폴리실리콘 게이트에 여기 니켈, 백금, 실리콘 게이트를 썼네요.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이서도 2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거 진한 회색하고 허연 회색 요게 바로 듀얼 스페이서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죠. 스페이서가 이렇게 남아있죠. 예. 바로 요 밑에 영역 여기에다가 지금 M-를 도핑한 겁니다. M-를. 자, 여러분들 이 기드 커런트가 왜 생기는가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기드 커런트는 숏 채널, 롱 채널 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 숏 채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는 TFT 같은 경우 채널의 길이가 짧게는 1마이크로, 길게는 뭐 10마이크로가 되는데 다 관측이 됩니다. 이 채널에 관계없이 그 드레인단의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이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숏 채널 쪽에 넣지 않고 제가 그냥 모스펫 일반에서 얘기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 커런트는 여러분 실제 산업계에 나가면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어려운 내용도 아니라서 뭐 이 일렉트릭 필드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LDD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수학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숏 채널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들 몇 가지만 설명하고 이제 이 모스펫 강의는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모스펫 관련되는 책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책들도 많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소양 지식 필요한 것들만 위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특히 수학 때문에 많이 이제 애를 먹게 되는데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수학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죠? 결과만 이래도 알고 있어라. 꼭. 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대학원, 박사과정, 그 다음에 산업계에 나가서 현장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